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곳에서 농장을 하셔서 저도 그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훨씬 평온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전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때의 생활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욕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이기적이고 저를 종부리듯 했던 남편과 시부모님.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제가 행복할 리가 없었겠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고 집안일에 육아에 밖에서 틈틈이 돈까지 벌어오면서 나름 빠듯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질타뿐이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이혼하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저도 연애 때만 해도 그런 남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혼자 자취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달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셨지만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였는데 처음 해본 아르바이트라 그런지 일도 어설프고 우왕좌왕했죠. 그때 만났던 전 남편은 당시 그 지점의 매니저였어요. 저하고는 9살 차이가 났었죠. 워낙 나이 차이도 많고 초반엔 그냥 매니저와 아르바이트 관계일 뿐이었어요. 저는 일을 갓 시작한 입장이다 보니 일 배우고 적응하는 데만 해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설프기도 해서 혼도 많이 났고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 남자는 저한테 일적으로 잘 챙겨주기도 했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가끔은 혼자 먹으라며 간식이나 커피를 사줄 때도 있었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때의 저는 워낙 어렸다 보니 그 남자가 주는 작은 친절에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겉으론 좀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다정하신 분이구나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딱 그 정도였어요. 이성적인 마음이 있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남자친구는 없는지 혼자 사는지 등등 개인적인 질문을 막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한번 따로 만나보면 안 되느냐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학생이고 남자친구 사귈 마음은 크게 없다고요. 그분은 자기가 잘해줄 수 있다 한번 만나보자며 몇 번 더 저를 꼬드겼지만 그게 부담스러워서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말씀드리고 그냥 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작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손님 한 분이 저에게 주문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컴플레인을 걸며 따지셨어요. 하지만 저는 주문을 제대로 받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냐며 혼자 화를 내면서 매장 안에 집기들을 던지며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매니저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그 남자가 구세주처럼 느껴지더군요. 상황을 정리하고 그 손님에게도 잘 얘기하고 놀라서 눈물까지 흘리는 저를 잘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 남자가 달라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참 든든하고 듬직하다 싶더라고요. 가족이랑 떨어져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무서울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남자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고 저는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남자친구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랬고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몰래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보니 시부모님은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드신 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조선시대에서 온 듯 완전 가부장적인 성격이셨고 어머님을 무슨 종부리듯 하셨어요. 시댁에 가면 가만히 앉아서 어머님께 물 가져와라, 과일 가져와라, 밥 차려라 명령하시고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 하라는 대로 하셨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실라 치면 아버님은 인상을 팍 구기면서 입대지 말라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요. 아버님은 제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도 거실에 앉아 담배를 뻑뻑 피우셨고 본인 심기를 거스리면 버럭버럭 화도 잘 내셨어요. 전에는 어머님이 기분 상하게 한다고 테이블 위에 있는 견과류를 엎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보고 치우라고 해서 제가 쭈그려 앉아 그걸 다 치웠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뿐만 아니라 아들인 저희 남편 눈치도 많이 보셨어요. 대화 도중 어머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은 아버님이 하는 것처럼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아, 엄마, 모르시면 그냥 가만 있어요. 라고 면박을 주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알겠다고 아무 말 안 하셨고요. 그 집에서 어머님은 완전 기죽어 사셨어요. 남편도 아버님도 어머님을 무시했죠. 그런데요, 그런 어머님도 저에게는 완전 왕노릇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나 남편이 어머님에게 대하듯 어머님도 똑같이 저를 무시하고 부려먹으셨거든요.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못마땅해 하셨고 혼도 잘 내셨어요. 툭하면 친정에서 뭘 배웠느냐고도 하셨고요. 말로 정말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그저 애만 임신해서 들어앉으면 끝인 줄 아느냐며 살림도 그렇고 할 줄 아는 게 없느냐고도 하셨고요. 제가 진짜 뭔가를 잘못해서 화내시는 게 아니라 동네 북처럼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어야 했죠. 특히나 아버님이 어머님을 무시하는 날이면 더 심하게 저한테 구박을 하셨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처럼 제가 그 한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평생 받아온 서름을 저에게 풀기라도 하는 양 저에게 잔소리와 구박을 하셨어요. 같이 사는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찾아뵐 정도로 자주 뵀었거든요. 남편은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시댁에 가자고 했고요. 어린 나이에 고된 시집살이를 겪는 거라 저도 너무 힘들었고 시댁에 가는 길이 꼭 도살장 끌려가는 소의 심정처럼 싫었죠. 게다가 집에서는 남편도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께 하는 대로 저한테 똑같이 굴었어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해놓은 살림이나 음식에는 엄청 불만이 많았습니다. 툭하면 냉장고 열어서 정리 안 하냐,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리고 밥 차려주면 짜네, 싱겁네, 누린내 나네. 그나마 자기 입에 맞으면 암소리 안 하고 먹고요. 남편인지 아니면 제가 모시는 상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듬직하게 저를 잘 챙겨줬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작정한 듯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남편은 그 흔한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을 정도로 육아에는 일체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틈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어도 아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만 누워서 폰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 그거죠. 그러면서 정작 아이가 3살 정도 돼서 어린이집에 갈 때쯤 아이를 하나 더 가지자는 거예요. 아이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아이 욕심은 많았습니다. 자기도 이번엔 많이 도와주겠다 하면서 저를 꼬셨고 그렇게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집에 있으면 애들 때문에 정신없고 머리 아프다며 쉬는 날이면 혼자 나가기 바빴습니다. 저는 애 둘 키운다고 친구 한 번 못 만나고 정신이 없었지만 남편은 낚시며 게임이며 본인 하고 싶은 취미생활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술 먹고 와서는 저에게 한탄하더라고요. 마누라랑 자식 새끼 건사하느라 힘들게 돈 벌면서 사는 자기가 너무 안쓰럽다면서요. 제가 하는 희생은 당연한 거고
본인 스스로는 몹시 안쓰럽고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도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이 되니까 저보고 이제 나가서 돈 벌어오랍니다. 자기 아들 등골 좀 그만 빼먹으라면서요. 요새 여자들 돈도 벌고 집안 살림도 척척이라더라. 너는 뭐냐 도대체. 돈을 벌어와서 남편 덜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 살림을 기똥차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이런저런 집안 살림에 입을 잘 대시거든요. 원래는 살림 가지고만 뭐라 하셨는데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가고 나니까 이제는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압박을 하시는 겁니다. 아휴, 아들 기껏 키워놓았더니 며느리가 쏠랑 데리고 가서 또 부려먹네. 너도 일 좀 어디서 구해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 돈 버는 것만 기대서 사니?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하도 돈이라도 좀 벌어오라고 구박을 했고 결국 저는 이런저런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져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워낙 어릴 때 결혼을 했고 마땅한 경력도 없다 보니 구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트 판촉 행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식 행사도 하고 제품 설명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도 결국 집안일과 육아는 다 제 전담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맘때쯤 자주 아프다 보니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날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땐 저 혼자 발 동동하며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아야 했죠. 어쩌다가 너무 급해서 시댁에라도 맡기면 어머님은 생색도 엄청 내셨습니다.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면서 아이 맡기는 건 싫고 집안일과 육아는 완벽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저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자주 답답해지고 어쩔 땐 불안감이 심하게 덮쳐올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남들도 이렇게 사는 건지, 나를 인정해주지도 아껴주지도 않는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지 의미도 이유도 모른 채 하루하루 겨우 살아갔죠. 그런데 가뜩이나 심란하고 우울하던 저에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과 다 같이 살자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자고? 엄마가 그러시더라. 같이 살자고. 엄마네 전세금 하고 우리 돈하고 합쳐서 차라리 집 하나 사서 거기서 다 같이 살자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 잠깐만 여보, 그러자고 했다니 이미 그러기로 했다는 거야? 나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 생각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제 성격이라면 또 어영부영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가뜩이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시부모님 보는 것도 힘든데 아예 같이 산다니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도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모시긴 뭘 모셔.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말이 사는 거지. 결국 내가 다 수발 들어야 되잖아.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환자들이냐? 수발을 들게? 식사 준비, 집안일 전부 나한테 다 시킬 거잖아. 지금도 힘든데 나보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라고? 제 말에 남편은 기막히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가 뭐가 힘든데? 야, 누가 들어보면 남들은 안 하고 사는 고생 너 혼자 하는 줄 알겠다? 어디 말해봐. 네가 뭘 했는데? 마트 판촉일에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나 혼자 하잖아. 그까짓 마트 일 네가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그럼 하지 마. 얼마 못 벌면 그냥 그만둘까? 뭐? 나 진짜 어이없네. 그러면 나도 그만둘까? 손가락 빨든지 말든지 나도 확 일 그만둬? 누구는 밖에서 개고생하고 싶어서 하느냐고. 집안일에 애 보는 것도 힘들어. 호강에 겨워서는. 내가 언제 호강에 겨워봤는데? 하여튼 나는 어머님 아버님 못 모셔. 제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나 똑같이 화를 냈고 저희는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저도 원래는 참고 참았는데
그날은 분통 터져서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은 육아고 집안일이고 하나도 안 해봤으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 뒤돌아서면 지저분해져 있고 매일같이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야. 애 둘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인 줄 알아? 내가 슈퍼맨이야?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이러다가 콱 죽지 싶을 정도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다는 건데? 나야말로 힘들다. 밖에서 돈 버는 건 쉬울 줄 알아? 나는 돈 안 벌어? 당신이나 어머님이 맨날 쪼아대서 나도 나가서 돈 벌잖아. 어찌됐든 나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 생각 추워도 없어. 끝까지 이런다 이거지? 못 모실 거면 이혼해. 남편은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오히려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상하게 머리가 명쾌해지는 겁니다. 그래, 막말로 이혼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살았나 싶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걸 무기 삼는 남편이 더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이혼? 그래, 이혼해. 나도 무서운 거 없어. 어머님, 아버님 모실 바에야 나 이혼할 거야. 제가 세게 나오자 남편도 기막혀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는 냉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께 고스란히 그 말을 전한 모양이더라고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장 집으로 오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 말을 전했나 보다 생각하며 어머님 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어머님이 달려나와서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죠. 왜 이러세요, 어머니? 야, 너 우리랑 살 바에야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뭐 이런 이기적인 년이 다 있어. 놓으세요. 못 놓는다. 우리가 너를 잡아먹냐 뭐 어쨌냐. 어디서 합가하면 이혼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해. 네가 아주 시부모를 우습게 보지. 어머님은 우악스럽게도 제 머리채를 잡았고 머리채가 다 뽑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어머님 발을 밟고 그대로 밀쳐버렸어요. 어머님은 우당탕 뒤로 자빠지셨고요. 넘어진 어머님은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년이 시어미를 막 미네? 저는 씩씩대며 제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가 뭉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자기를 밀었다고 죽겠다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고요. 어머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가 우리랑 못 살겠다고 차라리 이혼한다 그랬으니까. 이기적인 년아. 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런다고 이혼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오호라, 너 남자 생겼지? 돈 몇 푼 벌고 밖으로 나돌더니 남자 생긴 거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없는 소리까지 하며 저를 매도하는 겁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남자는 무슨 남자예요? 그리고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진짜 이기적인 게 누군데요? 왜 합가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합가해서 저 부려먹으시려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자식이에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아니 당신들 몸종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요? 이혼이라는 거 생각만 했는데 아주 쐐기를 박아주시네요. 저는 그렇게 악을 쓰고는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평소에는 자주 뵙기도 어렵다 보니 그냥 잘 산다, 잘 지낸다 그랬던 엄마인데 제가 펑펑 울면서 이혼할 거라고 했더니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저희 집에 오신다 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싸운 것 때문에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와서 저에게 따지더군요. 저는 진지하게 이혼하자고 엄마 밤 비행기로 바로 오신다고 했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진짜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 펄쩍 뛰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선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까 펄쩍 뛰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날 밤늦게 엄마가 오셨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 집에 오시든지 말든지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작은 방에 엄마를 모셔서 그간 일 다 얘기했고 엄마도 왜 여태까지 참고 살았느냐고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했고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남편과도 이혼 얘기를 다시 했는데 처음엔 남편도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며칠 뒤에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혼 못할 이유도 없어. 나도 마누라에 애 둘까지 건사하느라 너무 희생만 하고 살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 아깝고 내 돈도 아까워. 자기가 일군 가족이면서 아깝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끝까지 본인이 제일 힘들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오면 뭐 얼마나 벌어오고 또 그걸로 저나 아이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다고 돈도 아깝다는지 남은 정마저 싸그리 없어지더군요. 남편은 자기는 이혼하고 편하게 살 거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저보고 키우라 하면서요. 끝까지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지밖에 모르는구나 생각하며 이혼 준비를 했어요. 이혼 자체는 합의가 됐지만 유책 사유와 위자료 부분 때문에 다툼이 길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와서 남의 아들 이혼시키니 속 시원하냐고 욕을 하셨고, 아버님도 한번 전화가 와서 시부모 안 모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년은 필요 없다며 개소리를 퍼붓더군요. 그 모든 건 다 녹음해서 증거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자료 소송 끝에 남편과 갈라섰고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도 받았어요. 그렇게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 일도 돕고 아이들도 이곳에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면접 교섭권이 있다 보니 전 남편도 아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리 핑계로 초반 1년 가까이 거의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연락 와서 아이들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 보고 싶어 하길래 보내줬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 첫째 아들은 어머님하고도 한 번씩 통화를 하는 겁니다. 통화하는 게 싫었지만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자꾸 큰애를 꼬드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않냐면서. 엄마랑 아빠랑 다시 같이 살 수 있게 네가 엄마한테 얘기를 잘 하라는 둥. 저희 아들이 자꾸만 아빠랑 언제 보냐면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길래 캐물어보니 할머니가 시켰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미 끝났고 그렇게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잘해보라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를 아들에게 했다는 게요. 게다가 그맘때 자꾸 저한테 마음 긁기니 뭐니 하면서 문자 보내고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 양반이 미쳤나 싶었죠. 싸그리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전화까지 하시더군요. 저도 왜 자꾸 이상한 문자 보내고 연락하는지, 애한테는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따져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완전 목소리 바꿔서 착한 척하며 그러는 겁니다. 잘 지냈니? 성우 말로는 농장일 돕는다고 바쁘다고 하던데.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희가 이제 전화할 사이 아니잖아요. 너는 이혼하고 애가 더 독해진 것 같다. 예전에는 순하더니. 제가 누구 때문에 독해졌는데요. 이혼했는데도 저를 밑으로 보는 건 똑같구나 싶어서 또 열받더라고요. 왜 전화하셨냐고요. 성우랑 성애가 별말 없니? 걔네가 아빠 만나면 엄청 좋아하더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이혼한다고 그 난리쳐서 애들한테 아빠도 뺏은 거 아니야. 그 사람 결혼할 때 애들 기저귀 한번 안 갈아본 사람이에요. 밥 한번 먹여본 적도 없고요. 애초에 아빠 노릇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뭘 뺏었다는 거예요? 참나, 꼭 무슨 노릇을 해야 아빠니? 됐고요. 이런 얘기 하실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예, 잠깐만. 그러면서 어머님은 목소리를 불쌍한 척 바꾸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실은 나 병원이다. 뭔 병원이요? 다쳤어. 다 늙은 시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이라는데 너는 참 정도 없다. 저한테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애저녁에 이혼했는데.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어머님은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시더군요. 뭘 잘못해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우리 집 왔는데 내가 잘 대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심했다. 반성해.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아니, 전에 성우랑 성에 왔을 때 보니까 엄마 아빠 다시 같이 살았으면 하더라고. 그 어린애가 그런 소리 하니까 할머니인 내가 마음이 안 아프니? 아무리 어려도 알 건 다 안다. 부모 이혼한 거. 그거 어린애들한테 상처 안 될 줄 알아? 그래서요. 솔직히 뭐 너도 이혼하고 별거 있니? 너보다 한참이나 더 산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이혼했다고 뾰족한 거 없다 너?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지금? 어머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러더군요. 한번 맺은 인연인데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 말고 성택이랑 재결합 한번 다시 생각해봐. 저는 그 말에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네? 아니, 애들 생각해서 말이야. 너는 어째 엄마라는 애가 애들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니?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게 좋아? 저는 뭐라고 하나 가만 지켜봤습니다. 이혼할 땐 하라면서 부추길 땐 언제고 정작 이혼하고 나서 1년이 가까이 됐는데 재결합 어쩌고 하나요? 재결합을 하라고요? 그래, 애들 생각해서. 저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근데 어머님, 병원은 왜 가셨어요? 밤에 빙판길에서 넘어졌다, 슈퍼 가다가. 그 밤에 슈퍼는 왜 가셨는데요? 뭐 살 게 있으니까. 그제야 짐작이 가더군요. 혹시 아버님이나 성택 씨가 뭐 사다 달라 한 거 아니에요? 성택 씨 저랑 살 때도 갑자기 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사와 달라고 잘 그랬거든요. 맞죠? 그래서 가신 거죠? 제 말에 어머님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뭐요? 애들 생각에서 재결합요? 애들 생각은 뭔 애들 생각이에요. 어머님 본인을 위해서겠죠. 어머님 아들하고 살 때 어머님 아들 입만 살아서 맨날 저 부려먹고 시켜댔어요. 꼬라지 보니까 이제 어머님한테 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들 반품돼서 다시 끼고 사니까 어머님 죽을 맛이죠. 하나부터 10까지 입으로 다 시켜먹고 그러면서 잔소리하고 아버님도 그러시는데 이제 아들까지 또 어머님 부려먹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제 말에 어머님 기막혀 하면서도 딱히 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뭐야? 솔직히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들 도로 데리고 가라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랑 이혼 찬성할 땐 아들이 다른 여자랑 금방 재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1년 데리고 있어 보니까 가망 없죠? 제가 그때 어리고 순진했으니까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한 거지. 지금 정신이었으면 제가 미쳤다고 그런 선택을 해요. 어머님 아들 걷어갈 여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엉망으로 키우셨으면 끝까지 어머님이 잘 건사해서 데리고 사세요. 엄한 여자 또 고생시킬 생각 말고. 야! 나는 네 생각에서 재결합하라 그런 거야. 네가 뭐 있냐? 제가 뭐가 없는데요? 저 너무 행복한데요? 저희 부모님 계시지. 떳떳하게 일하고 있지. 아이들 잘 크고 있지. 저 다 가졌어요. 없는 거요? 아, 그거 없죠. 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시댁 식구랑 남편. 근데요, 그건 앞으로 영원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아들 시중 들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꿋꿋하게 잘 살아보세요. 저한테는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차단도 걸어버렸고요. 왜 뒤늦게서야 저희 아이들 슬슬 꼬셔대고 어머님도 저한테 쓸데없는 문자 보내고 연락해대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이나 남편놈이나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고 그대로 어머님 부려먹고 있었던 모양인데 어머님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저한테 연락한 거였습니다. 몸 좀 같이 하자 그거죠. 참 그 집안은 다시 생각해도 답이 없다 싶었어요. 이혼 후에도 나이든 엄마 부려먹는 남편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라도 이혼해서 갈라선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머님도 그래요. 엄마 부려먹는 아들을 혼낼 생각하지 않고 엄한 며느리한테 그 모든 걸 전가시키려고 하셨다는 게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웃긴 게 제가 절대 재결합 생각이 없다는 걸 밝히고 나니까 남편놈도 또 이런저런 핑계로 면접 교섭 안 쓰고 안 오더라고요.
짜증나서 다음에는 저도 아이들이 별로 안 보고 싶어 한다고 하고 안 보여줄까 싶기도 해요. 꽤나 오랫동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도 생각 못하고 순응하며 살아왔는데요. 이제라도 그런 이기적인 집안과 끝을 내게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제가 더 잘하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